짧은 머리에 무표정한 얼굴의 남성.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54살 김영우입니다.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이었던 50대 여성과 차 안에서 이성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했습니다. 그리고 범행 이튿날 숨진 여성의 시신을 자신의 거래업체 폐수 처리소에 유기했습니다. 여성의 차는 자신의 거래처에 숨겼다가 번호판을 바꾼 뒤 충주호에 빠뜨리는 등 경찰 수사를 철저히 따돌렸습니다.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김영우는 범행 43일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점, 범죄 예방 등을 이유로 김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. 체포 뒤 처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. 피해자나 가족분들은 어떤 말로든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지옥과도 같았습니다. 계획범죄 여부와 관련해 김 씨는 흉기가 원래 차 안에 있었다며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김 씨가 벌였다는 흉기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. 김 씨는 각종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에선 명망 있는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.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0월 14일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여성의 차에 올라탔습니다.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서 싸우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다음 날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소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. 피해 여성의 가족이 실종 신고한 건 10월 16일, 이미 살해된 지 이틀 뒤였습니다. 경찰은 초기엔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분류했습니다. 하지만 피해자의 카드 사용 기록 등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자 신고 2주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가족들과 면담에서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신고 3주가 지나서야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실종 신고 약 한 달이 지나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입건했지만 신병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. 그 사이 김 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습니다. 청주와 음성의 거래처에 여성의 차를 숨기고 번호판도 바꿨습니다.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주호에 여성의 차를 버린 뒤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. 뒤늦게 김 씨가 거래처에 차를 은닉한 사실을 알아챈 경찰은 실종 43일 만에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그 실종 신고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이에 대해 경찰은 기자들과 만나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또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이번 주 중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. 인적이 드문 저녁 SUV 차량 한 대가 호수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잠시 후 차는 사라지고 한 남성이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. 경찰은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로부터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. 김 씨는 실종 여성의 차를 자신의 거래처에 한 달간 몰래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러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바꾼 뒤 지난 24일 충주호에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수중 수색 끝에 인양된 여성의 차량에선 다량의 핏자국이 발견됐지만 실종 여성은 없었습니다.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김 씨를 상대로 여성의 행방을 집중 조사했습니다. 또 실종 당일 여성의 SUV가 충북 진천 소재 저수지 방면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일대를 수색했습니다. 혹시 지금 수색하러 오신 건가요? 저희도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일단 저 확인만 지금 하고 있어요. 여기 저수지 상태만. 여성의 전 연인이었던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자신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함에 따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KBS 뉴스 이자연입니다. 석 달 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.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가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중앙대 연구팀이 국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해 확정 판결문 193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79%가 여성이었습니다. 스토킹 가해자 절반 이상이 전 연인이나 배우자로 가장 많았고 지인과 낯선 사람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스토킹 동기를 살펴보면 이별 통보가 58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원한을 품어서 15%, 친해지고 싶어서도 8%를 차지했습니다. 이런 거절을 당했을 때 사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인지적인 왜곡이 많이 동반되어서 상대는 결국엔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스토킹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. 대부분 상해와 폭행, 주거침입 같은 범죄가 함께 나타났는데 불법 납치나 감금의 경우는 전 연인 관계에서만 발생했습니다. 헤어진 연인에 의한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굉장히 많은 공포심을 일으키기는 하거든요. 누구와 친한지, 인맥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을 하고자 했을 때 훨씬 더 정교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스토킹은 관계의 연장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. 이별 뒤 반복적인 연락이나 위협적인 언행이 나타날 경우 즉시 주변에 알리고 경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.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.